나는 지켜야 될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미처럼 모아서 은퇴할 때 부자가 되는 거를 목표로 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아 아빠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베이글 먹으면서 아침을 먹으면서 잠깐 카메라를 켰는데요. 요즘에 근로 의욕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들을 하시잖아요. 뭐 코인으로 개 백수 같은 친구가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몇 년 만에 수십억을 벌었다더라.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뭐 집을 샀는데 산지 1년 만에 뭐 1억이 올랐대. 이런 것들 배가 아프고 막 근로 의욕이 떨어지죠. 뭐 인터넷 학원 강사 연봉이 100억이 넘는다더라. 이런 소리 듣고 사람들이 현타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마치 나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 뭐 학원 강사, 뭐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배가 아프고, 그리고 완전 운 같은 거, 뭐 청약 같은 거 로또에 당첨되듯이 국가가 인정해준 로또죠. 그 로또에 당첨되면은 그냥 진짜 운으로 몇 억씩 벌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회 시스템에 법이란 게 있으니까 합법의 한도 내에서는 일단 우리가 다 인정할 거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 근로 의욕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의 근로 의욕을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남이 돈 번 거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주식을 해서 막 주식이 빵빵 올랐다. 삼성전자를 사서 그 돈은 거저 본 것 같죠? 근데 또 내가 주식을 하잖아요. 막 열심히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잃을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 하에 돈을 넣고 매일매일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10% 떨어졌네, 막 1000만 원 날라갔네, 막 이렇게 가슴도 졸이고 하다가 1억을 벌었다 내가 해서. 그럼 이제 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이렇게 힘들게 투자를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리스크도 감내하면서 했으니까 이거는 불로소득이 아니다. 내가 하면 노동소득, 네가 하면 불로소득. 그게 내로남불이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래 그렇게 도박을 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착실히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제발 내 평생 집 한 채는 살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 실리콘밸리에 살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알뜰살뜰하게 모으고 그런다면은 젊은 시절에 100억을 벌거나 그럴 수는 없을지언정 나이가 들어서는 부자로서 은퇴를 하고 최소한 내 자식 혹은 손자들, 그러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이후에게는 금수저를 쥐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수능 1등 인터뷰 보면은 똑같잖아요. 교과서에 충실하라고, 학교 수업 잘 들으라고. 기본이란 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기본을 지켜서 어떤 성취가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게. 그게 안 됐으면은 이미 무너졌죠. 근데 요즘에 좀 걱정되는 거는 사회 분위기랑 정책 같은 게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개미처럼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될 것 같죠? 1년에 얼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싱글 말고 부부 기준으로 합시다. 부부가 1년에 얼마를 벌지 모르겠지만 둘이서 1000만 원을 저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분들은 무슨 1000만 원이 말이야,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분들도 있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근데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1000만 원은 1년에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겠죠. 뭐 자녀에게 들어가는 학원을 뭐 한두 개를 더 빼야 된다든지, 비싼 집이 아니라 싼 집 렌트를 내고 산다든지, 뭐 이런 거. 제가 계산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돈을 갖다가 저축을 하면은 은행에서 이자를 주겠죠. 근데 은행 이율이 얼마 안 돼요. 지금 말하는 건 단순히 저축 계좌가 아니라 주식 계좌, 뭐 투자가 가능한 그런 계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파라미터를 두 개 썼는데, 1년에 투자 소득을 10% 정도 제가 일단 잡을게요. 그리고 1년에 여기 $10,000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되죠. 매년 1000만 원씩 30년 동안 저금을 하면은 3억이 모이는 거예요. 3억. 여기까지만 하면 사람들이 나는 평생 3억을 모아가지고 서울에 집 한 채도 못 사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논리고, 그러면서 좌절을 하고 이게 나라냐 이게 세상이냐 막 이렇게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축을 하고 그걸 갖다가 불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해마다 2%든 3%든 4%든 내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왜 미쳤다고 그걸 그렇게 세이브를 해요? 그래서 연투자 소득률 10%라고 했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은, 주식 투자는 생각보다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몇십 년 동안 1년 10%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미래도 그럴 거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 높겠다라는 얘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1년차, 내가 돈을 모으기 시작한 1년차에 10,000불을 모았다고 칩시다. 여기다가 이 연처 금액을 넣어요. 그러고 1년 동안
그러니까 연초에 저금을 하고 연말에 이제 1년 동안 투자 수익을 보면은 이 값은 연초에 넣었던 이 가격 곱하기 연투자 소득률력이 10% 됐죠? 그럼 연말 잔액은 내가 넣은 돈 더하기 1년 동안 발생한 투자 수익. 그럼 그 다음에 또 내가 10,000불을 넣어요. 이렇게 10,000불을 넣고 이거를 30년 동안 넣는다고 칩시다. 복사. 이번에 투자 수익은 이게 복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올해 넣은 10,000불에 대해서만 10% 수익을 거두는 게 아니라 작년까지 누적돼 있던 이 11,000불이 있잖아요. 이 11,000불 더하기 올 초에 넣은 이 10,000불, 이 두 개에 대해서 수익이 붙는 거예요. 자, 10%. 2,100불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말에는 잔액이 얼마가 되냐? 작년 연말 잔액 플러스 올해 넣은 돈 플러스 올해 투자 수익.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3,310불의 수익이 나고 총 잔액은 36,000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누적 원금을 보면 누적 원금은 첫 해는 내가 넣은 돈 그대로, 두 번째는 지난해 누적 원금 플러스 올해 넣은 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누적 수익은 그 연말 잔액 빼기 내 누적 원금이 될 거고, 그러니까 첫 해에는 1,000불, 그러니까 100만 원의 수익이 나요. 두 번째에는 310만 원의 수익이 나고 세 번째에는 640만 원의 수익이 나요. 점점 불어나는 게 보이시나요? 그럼 수익률을 따지면은 누적 수익 나누기 누적 원금이죠. 10%, 두 번째는 16%, 세 번째는 21%, 이렇게 점점 내가 넣은 돈에 대해서 불어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게 3년까지 모으면은 아 그래 내가 3,000만 원 넣고 그게 3,600만 원이 됐어, 이게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 친구들이 막 맨날 그러잖아요. 야 내가 코인에 넣었는데 한 달 만에 50%가 올랐어, 테슬라 넣었는데 한 달 만에 뭐 100%가 올랐어, 이런 소리 하다 보니까 21% 3년 동안 모으는 게 이게 엄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애초에 한 달에 30%씩 버는 그거를 갖다가 평생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워렌 버핏이 지금 유명하지 않겠죠. 워렌 버핏은 연 한 20% 정도 수익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대신에 그 사람이 유명한 건 60년 동안 한결처럼 연 20%를 달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30년 동안 연 투자 10%만 해보자. 일단 그 계산하는 건데, 자 계산 갑니다. 30년까지 쫙 채워. 자 해마다 10,000불씩 꼬박꼬박 넣으면은 10년 차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 원금이 10만 불이죠. 누적 원금은 10만 불인데 연말 잔액은 벌써 17만 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년 동안 그냥 통장에다가 해마다 1,000만 원씩 넣으면 딱 1억을 모으는데 그게 다잖아요. 근데 그 계좌에서 계속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7,000만 원, 7,500만 원이 더 불어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1억, 10년 동안 1억을 거저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률은 75%에 달하고요. 20년이 지났다. 수익률이 이제 막 내가 넣은 원금보다 막 몇 배가 돼요. 30년 500%. 자, 이거 재밌어. 보시면은 내가 30년 동안 모은 돈은 3억인데 거기서 발생한 투자 수익이 15억이 됩니다. 내가 모은 3억이랑 투자 15억 하면 18억이죠. 18억이면 이제 서울에 집 살 수 있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동안 서울 집값은 안 올랐겠냐? 그거 일단 떠나서, 그러면 10%는 제가 미국 증시, 미국 토탈 마켓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공격적으로 잡은 것도 아니에요. 복리 때문에 10%만 욕심 안 내고 10%만 내가 딱 기대를 해도 은퇴할 때는 18억이 생겨요.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유럽의 약간 싼 동네나 뭐 한국 시골 이런 데 은퇴를 해도 충분한 자금이 되겠죠. 30년 후에는. 노후에 일 안 하고 편안하게 뭐 유람선이나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자식들도 용돈 주면서 자식 학자금 그냥 해줄 수 있고 뭐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세금 안 된다면, 세금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요. 이제 연투자 소득률이 10%고 지금 연저금액이 10,000불인데, 여러분 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맞벌이 또 하시는 분들은 20,000불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또 어마어마하죠. 이거 그냥 곱하기 2 하면 돼요. 다. 그러니까 총 모은 돈 60만 불에 불어난 돈이 얼마야? 30억. 그러니까 300만 불. 그렇게 치면은 36만 불이 생겨요. 여러분도 이제 미국의 팔로알토에 집을 할 수가 있고, 성북동에는 못 살 것 같지만 뭐 그런 돈이 되겠죠. 다시 현실적으로 와서 그냥 우리가 지금 사회초년생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솔람에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모으자. 그럼 1년 1000만 원을 모읍시다. 하고 연투자가 10%인데 이거를 내가 11%. 그러면 아까 150만 불에서 190만 불이니까 4억이 더 생겼어요. 4억.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 소득률 1%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 거예요. 복리에 있어서는. 자, 이거 2%를 올렸다. 12%. 와우. 아까 4억 올랐는데 이번에 5억 더 올라서 10%랑 비교했을 때는 9억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럼 13%. 제 은퇴 계좌가 있는데요. 제 은퇴 계좌 지난 5년 동안 평균 투자 소득률이 13%였어요. 저 아무것도 안 하고 클릭 한 번 해놓고 그냥 5년 기다린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25년도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아 미쳐. 이거 뭐야 자릿수 세기 힘들어. 와 300만 불. 330만 불이 되죠. 180만 불에서 330만 불이 됐으니까 뭐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 뭐 워렌 버핏이 뭐 20% 수익이었다. 일반 사람은 20% 절대 못합니다. 20%로 30년 동안 했다 치면은 이건 뭐 1, 2, 3, 5, 6, 1300만 불, 140억이 생기는 거예요. 140억이면 뭐 세계에서 못 살 집도 없죠. 물론 젊은 성공한 사람들처럼 나도 막 플렉스하고 싶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진짜 막 맛있는 거 막 먹고 마사지만 맨날 받으러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스포츠카 몰고 하려면은 누군가는 그거를 해야 돼요. 그 스포츠카를 누군가는 팔아줘야 되고 그걸 누군가는 조립해야 되고 누군가는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조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던 어쨌건 돈이 벌어서 펑펑 쓰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펑펑 쓰기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보다 쓰는 걸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끼였나 뭐 그런 래퍼들도 맨날 자랑하는 것 같은데 뭐 인스타에 자랑하고 싶겠죠. 근질근질하고 막 하면 사람들이 우와 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인스타에 자랑을 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안 보이니까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착각을 하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 연 저금액 10,000불씩 30년 모으자 하면 여러분 18억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투자를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펀드 이런 게 있어요. 펀드도 뭐 종류가 되게 많고 잘 읽어보셔야겠지만 국룰이라고 하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국룰은 미국 주식 전체 마켓에 그냥 투자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은 연 10%는 최소한 기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넣을 때마다 주식시장 피크고 돈을 넣고 난 다음에 폭락을 하면 어떠나 그런 사람 있죠. 나는 뭐 머피의 법칙인가 봐. 내가 돈을 넣기만 하면 떨어져. 그럼 떨어지면은 손에 손절하고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웹사이트에서 나온 스토리예요. 이건 근데 진짜 있는 스토리는 아니고 아마 픽션 같은데 What if you only invested at market peaks?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넣을 때마다 시장이 최고가였으면은 어떨까? 밥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Meet Bob. Bob's the worst market timer. 타이밍 못 맞추는 사람이란 거죠. 1970년부터 돈을 모으기로 했대요. 1년에 2,000불씩 10년 동안은 2,000불씩 넣고 80년대, 그러니까 10년도가 돼서 1980년대에는 4,000불씩 넣고 또 10년이 지나서 90년대에는 6,000불씩 넣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늘어날 테니까 늘리기로 했대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투자를 한 게 S&P 미국에 있는 인덱스 펀드인데 1972년 말에 넣었대요. 근데 1973년, 74년에 그게 50% 까졌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첫 돈을 딱 넣자마자 주식 폭락 50%. 울고 싶겠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재수가 지질이었었어요. 근데 팔진 않았대요. 이 사람이 되게 다시 돈을 넣는 거를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87년까지는 안 했나봐요. 46,000불만 모아놨어요. 근데 사실 이 87년까지는 또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을 안 넣은 거예요. 해마다 넣기로 해놓고. 왜냐면은 마음이 불편해서. 어쨌거나 87년에 46,000불 모았다고 한 번에 넣었어요. 근데 넣자마자 와 30%가 또 폭락했답니다. 또 안 넣었어. 99년까지. 근데 그 99년까지 또 이제 스탁이 막 올랐대요. 그러다가 또 68,000불을 넣었어. 68,000불을 넣자마자 50%가 또 떨어졌대요. 이 사람 넣을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2007년에 또 64,000불을 넣었는데 7년 동안 모은 돈을 넣었는데 또 50%가 떨어졌어. 이 사람이 원래는 해마다 2,000불씩, 4,000불씩, 6,000불씩 투자기를 했는데 여기 표가 있죠? 그냥 딱 4번 돈을 넣었어요. 처음에 6,000불 넣고 그 다음에 46,000, 68,000, 64,000 이렇게 넣었는데 넣자마자 50%, 뭐 34%, 50%, 50%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몇십 년이야? 72년부터 2007년까지면은 거의 35년 동안 18만 4천불, 1억 8,400만 원을 넣었대요. 근데 자 어떻게 됐을까? Bob still ended up a millionaire with 1.1 million. 그러니까 110만 불이 계좌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밥이 그럼 뭘 했길래 이렇게 돈을 벌었죠? 넣는 족족 떨어졌는데 안 팔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는 한 가지 가정 때문이다.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 한다. 떨어지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거, 몇 년 안에 무조건 회복을 하고 다시 우상향 간다. 이 가정이 성립하는 한 여러분들 몇십 프로씩 빠진다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스트레스 받지만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존버하면서 계속 돈을 더 넣는 거죠. 그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 10% 투자하는 건 내가 돈을 넣자마자 마켓이 폭락하더라도 30년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오늘 좀 떠들었는데 근로 의욕 없는 거 당연해요. 누군가 코인에서 돈 벌면 저도 배가 아프죠. 나는 왜 안 했을까? 근데 이건 다 결과론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일단 돈을 넣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넣고 잃으면은 입 싹 닫고 얘기도 안 해요. 주식하는 사람들. 뭐 주식하고 50% 날렸다?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부동산 사고 폭락했다?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주식하고 푼돈 넣고 막 2배 되면은 이제 자랑하죠. 야, 내가 뭐라 그랬어? 응? 그 말 진짜 많이 해요. 다 결과론적. 지금 보니까 그런 거지. 그 사람들도 망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를 들어 전재산을 몰빵했으면 전재산을 투자한 거예요. 날려도 상관없다는 거. 저는 그 사람의 정당한 그 리턴이라고는 보지만 이 현상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 사회를 굴러가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들 중에서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도박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필요 악으로서 그런 제도는 예를 들면 선물 시장이라든지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 레버리지 상품들, 이거는 저는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위험을 충분히 알고 투자를 하고 손실을 보든 하는 건 또 개인의 몫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런 투자, 공격적인 투자, 도박성 투자는 안 할 거예요. 나는 지켜야 될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미처럼 모아서 은퇴할 때 부자가 되는 거를 목표로 살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배합하고 하실 건지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은퇴할 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최소한 보장되어 있는 이 공식 루트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의견이나 혹은 제가 잘못 전달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코멘트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저 베이글을 먹어야 해서 그럼 이만.